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하다가 그만뒀었냐 하면은 자기장 안에서 받는 힘을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했어요. 자기장 속에서 전하가 받는 힘. 뭐 앞에 여러 가지 홀 이펙트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톰슨이 이야기했다는 저기 전자의 발견, E of M 측정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거죠. 자기장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전하 Q를 V라는 속도로 보낸다면, 그러면 이 자기장 전하가 받는 힘은 V 크로스 B로 받는다는 거죠. F라는 것은 Q V 크로스 B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V 크로스 B를 하면은 여기서 B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V 크로스 B를 하면은 위쪽 방향을 힘을 받게 되겠죠. 자, 근데 이 힘을 방향을 보면은 이거는 F는 항상 V와 수직입니다. 이 말은 여기에 수직이면은 힘을 받으면은 이거는 이제 가속 운동을 하게 될 테고, 가속 운동이라는 것은 속도가 바뀌게 되겠죠. 속도가 바뀌는데 다음 순간 이렇게 날고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끌어당겼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힘의 방향이 또 바뀌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 또 힘의 방향이 또 바뀌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게 원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은 항상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원 운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뭐 이거 가지고 뭐 오로라도 이야기하고 뭐 쭉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디서 지난 시간에 스탑을 했냐면, 그럼 자기장에다가, 자기장이 쭉 있는데,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합시다. 전류 I가 흐르고 있는 도선을 뒀다고 합시다. 물론 이제 도선을 뒀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 이제 길이가 무지 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도선의 길이를 그냥 간단하게 L만한 길이만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요 녀석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요 녀석도 힘을 받고, 다 힘을 받고 있는데, 길이 L만한 그 전선이 받는 힘을 생각해요. 물론 그 다음에 몇 배를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전류 I가 있으면은, 우리가 아는 건 전자가 이쪽으로 어떤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겠죠. 평균 속도로. 물론 나중에 보면은 전자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로 움직인다고 합시다. 평균 속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전자가 받는 힘은 F는 Q V 크로스 B를 하면 되고, 그죠? 자, 그럼 그 방향을 봅시다. 그럼 V 방향이고 B 방향이 들어가니까 V 크로스 B를 하면은 손가락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마이너스 붙어 있죠.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자가 받는 힘은 이쪽 방향이 됩니다. 자, 그 크기는, 그 F의 방향은 위 방향이 된다고, 크기는 F의 크기는 EVB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V라는 걸 모르죠, 얼마인지. 자, 근데 이제 이런 전자가 여기 많겠죠. 도선 안에 전자가 많이 흘러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많은 전자들이 모든 같은 힘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N개의 전자가 같은 힘을 받습니다. N개의 전자가 같은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 도선 L이 받는, 길이 L인 전선이 받는 힘은 이거는 N배의, 그러니까 이걸 F라 그러면은 FL이라 그럽시다. 길이 L자리가 받는 힘은 N배의 EVB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문제는 이 N을 어떻게 구하냐, 몇 개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이건 또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하면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저기 그 V라는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하면은 전자 하나가 여기 출발했다 합시다. 출발해서 쭉 가는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T라는 것은 V분의 L만한 시간이 걸리겠죠.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까지 가는데 저기 V분의 L만한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럼 그동안에 여기서 여기까지 중간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흘러간 전하의 양은 총 전하량은 그러니까 도선을 흘러간 총 전하량은 그러면 Q라는 것은 I 곱하기 T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하면은 총 전하량이 나오니까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것은 여기서 출발한 전하가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면 되죠. 자, 그러면 사실 이거는 I 곱하기 V분의 L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자 하나가 단위 전하 1을 가지고 있으니까 N개는 N이라는 것은 Q 나누기 1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I 곱하기 L에다가 EV가 됩니다. 요게 이제 저기 도선에서 길이 L 안에서 흘러간 전자의 개수예요. 자, 그러면은 전선이 받는 힘은 길이 L인 전선이 받는 힘은 그러면은 N개가 EV분의 전류 IL에다가 곱하기 EVB가 되니까 요거는 사라지고 결론은 전류에다가 길이에다가 B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전류에다가 길이에다가 B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하면은 자, 전류 I라는 것을 벡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전류가 일로 가고 어떻게 했는데 이걸 안에는 다 잊어버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쪽으로 IL이라는 길이 벡터가 있어가지고 L이라는 벡터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상황하고 다를 바 없죠. 내가 V 크로스 B를 하면은 F가 이렇게 나오듯이 여기서도 IL 크로스 B를 하면은 L 크로스 B를 하면은 힘이 저쪽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그것도 길이 L에 해당하는 전선이 받는 힘이 됩니다. 따라서 길이 L이 받는 전선의 힘은 FL이라고 합시다. 길이 L은 그건 IL 크로스 B로 해버리면 그러면은 방향도 해결되고 크기도 해결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심할 거는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나서 힘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길이가 길면은 그 안에 자기장 안에 들어있는 길이가 크면은 힘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항상 어떤 길이 L을 정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이걸 이제 뭐 단위 길이당 받는 힘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식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Q, V 크로스 B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여기서 이거를 Q를 I로 바꾸고 V를 L로 바꾸고 이거는 그대로 두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자기장 안에서 전선이 받는 힘의 방향입니다. 물론 그래서 전선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면은 자기장하고 평행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힘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행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면 안에 있는 전하고 움직이더라도 힘을 받지 않을 테고 도선도 힘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기서 L과 B가 평행이면은 힘은 0이 나가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걸 해봅시다. 이제 여기다가 내가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좀 돌려서 봅시다, 이제. 자기장을 넣는데, 내가 뭐를 준비하냐 하면은, 요런 네모난 회로를 준비하죠. 여기다 이제 꺼놔야 되겠죠, 이제. 도선을, 전기를 흘러가면 이렇게 꼬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 I가 흘러가는, 저 네모 모양의 고리를 준비합시다. 그 다음에 이 길이를 A라 그러고 이 길이를 B라고 하죠. 어떻게 놓는 게 나으려나? B로. 예, B로. 뭐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선을 내가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도선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집어넣나. 일단 이렇게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전류가 요거는 잊어버립시다. 내가 나중에 이제 전류를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전류가 흐르니까 좀 문제는 있지만은 여기서 전류가 고리를 따라서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하죠. 여기 이제 길이가 B이고 이게 A이고 요것도 B이고 요것도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썼던 이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도선 조각이 받는, 예를 들어서 이 조각이 받는 힘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 조각이 받는 힘을 계산하려면은 우선 이쪽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 크로스 B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B 방향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쪽은 힘을 이쪽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또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쪽으로 가는 거 크로스 이걸 하면 이건 안쪽으로 힘을 이쪽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선을 어떻게 하냐, 요거를 이제 여기 자기장의 수직인 면에다가 평평하게 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쪽으로 받고 이 녀석은 이쪽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R자 힘은 0이 되죠. 이제 별 재미가 없어요.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이 녀석을 여기다가 조금 기울여서 넣어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 말은 여기다가 내가 이거를 도선을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뒤로 내려왔다가 앞으로 나왔다가 앞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이때 이 녀석이 받는 R자 힘은 0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약간 기울입시다. 이제 이 녀석을 이렇게 기울여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전류가 위로 들어갔다가 뒤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앞으로 나왔다가 일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풀어놓는 거죠. 자, 이렇게 놓으면은 어디를 뭘로 하는 게, 예, 아무데나 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 길이를 B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들어가는 길이가 A가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전류가 B 부분에서는 이쪽에서는 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제일 앞에 있는 부분에 여기 1번 요거를 내가 굳이 붙이자면 요거 1번, 2번, 3번, 4번으로 하면 여기 이제 1번입니다. 1번 세그먼트가 요렇게 전류가 흘러가고 있고 2번은 저 뒤로 들어가고 3번은 뒤에서 내려오고 이쪽으로 4번은 이제 뒤에서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요렇게 흘러가요.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도선 생각을 합시다. 자, 1번을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IL 크로스 B를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길이 방향이 L 방향이고 B 방향이 이쪽 방향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여기서 뒤로 들어가는 방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1번 세그먼트는 그래서 1번 도선은 칠판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 우리가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또는 나중에 쓰겠지만은 수직 방향에 대해서 이게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각도를 세타로 놓으면은 이 각도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 90도 마이너스 세타고 그 힘의 크기는 F1의 크기는 IL 크로스 IL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우리가 B라 그랬죠. 크로스 B가 되는데 이게 크기가 되는데 I에다가 전류 길이 B에다가 그 다음에 B를 곱하고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2번 도선은 여기다 좀 하죠.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2번 도선은
그야말로 여기서 안쪽으로 전류 I가 흘러 들어가는 방향이죠.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자, 그럼 이제 또 이게 L 크로스 B를 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아래쪽 방향으로 받습니다. 이게 F2가 됩니다. 2번 도선은 아래쪽 방향에 힘이 되고 F2의 크기는 IA 크로스 B, 요 길이를 A, 요거를 B라 그랬으니까 저쪽 들어가는 게 길이가 A죠. 자, 그 다음에 그 각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 각도는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 각도하고 이 B하고 수직이죠. 들어가는 방향과 자기장하고 수직이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이거는 IAB가 나옵니다. 그럼 3번 도선은 여기서 내가 방향을 뒤집으면 되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뒤에서 내려가는 방향입니다. 내려가는 방향이 되고, 그러면은 또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B 크로스 B를 하면은 칠판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죠.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이죠.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이 되고, 그 크기는 사실 저거하고 같습니다. F3는 IB 크로스 B인데, 요 B하고 요 B하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이거는 IAB에다가 역시 사인 90도 마이너스 베타로 해가지고 두 힘은 1번과 3번이 받는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알짜 힘은 0이 되어버리죠. 요거 두 개에서 요거에 더하면 알짜 힘은 0이 되고, 다음 4번 도선은 이제 전류가 요 밑에 있는 건데 뒤에서 나오는 방향입니다. 뒤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R 크로스 B를 하면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죠. 이쪽에서 F4가 되고, 이거는 위쪽 방향이고, 그 크기는 이거 같습니다. IAB가 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도선을 자기장 속에 넣고 그렸습니다. 자기장은 여기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갔다가 내려갔다가 나오는 이쪽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녀석은 여기서 IAB라는 힘을 주고, 이 녀석도 IAB라는 힘을 줍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녀석이 토크를 받게 되겠죠. 알짜 힘은 0입니다. 이것도 이 녀석도 두 개 다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알짜 힘은 다 0입니다. 여기서도 두 개를 더하면 알짜 힘은 0이 됩니다. 알짜 힘은 0이 되는데 알짜 토크가 생기죠. 토크가 얼마가 생기는지 봅시다. 여기가 이제 이 길이가 B라 그랬으니까 이 길이는 2분의 B가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이 만들어내는 토크는, 그 다음 F2가 만들어내는 토크는 그러면 2분의 B 곱하기 IAB에다가 각도가 있죠. 이 힘과 이 방향에 이 각도를, 이 각도가 필요하죠. 그 각도는 얼마냐 하면은, 여기서, 어디야? 수선을 그었을 때 이 각도가 됩니다. 이 각도는 여기가 세타였으니까 이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만들어낸 토크는 F4가 만드는 토크는 역시 2분의 B 곱하기 IAB가 되는데, 자, 여기서는 또 이제 이 방향하고 이 방향이죠. 이 각도죠. 이것도 사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데 서로 토크의 방향이 같습니다. 이것도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그러고 이것도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그러죠. 자, 일단 이것부터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더하면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하고 마찬가지가 되죠. 사인에서
요것도 사인 테타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 개를 다 더하면은 알짜 토크는 2분의 b에다가 iab에다가 사인 테타 한 개,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 속에다가 전류가 흐르는 고리를 집어넣으면은 전류고리를 집어넣으면 토크를 받는데 그 토크의 크기가 저기서 보면은 E는 없어지고 I에 AB에다가 그 다음에 B 사인 테타가 되죠. 그래서 그림을 이제 새로 좀 정리해서 그리면은 그 방향은 또 이제 정해줘야 됩니다. 이게 B 방향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류가 앞에서는 이렇게 흘러가고 뒤에 나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토크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이렇게 돌리는 토크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 그러죠. 오른손을 쓰니까 오른손을 써가지고 돌아가는 방향에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토크 방향이 이쪽이 됩니다. 그 방향은 칠판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자, 뭐든지 사인 테타가 나오면은 우리는 항상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를 생각하죠. 뭐와 뭐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게 도대체 뭐와 뭐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되느냐? 이러한 IAB라는 이게 이제 크기가 IAB이고 방향은 정해줘야 되죠. 방향은 얼마인 어떤 벡터를 생각하고 벡터와 비벡터와의 토크 방향을 정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사인 테타가 되는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여기서 아까 뭘로 정해서 했냐면은 요거를 세타라고 정했었어요. 요걸 세타라고 정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자기장과의 방향을 정하려면 자기장과의 방향은 무언가가 여기 세타가 나와야 되는데 요게 세타면은 수선을 그었을 때 요 부분이 세타가 됩니다. 또는 요것도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무언가 이 방향에 어떤 벡터가 하나 있으면은 여기 어떤 벡터가 있으면은 이 방향에 어떤 벡터 크로스 B를 하면은 사인 테타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크기를 가지고 답을 말하자면 요 크기를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되는 이거를 M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러한 B 벡터가 있고 여기에 이러한 자기 쌍극자 모멘트 M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각도 사이가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토크는 M 크로스 B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방향은 봅시다. M 크로스 B를 하면은 M에다 크로스 B니까 들어가는 방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크기는 토크의 크기는 M하고 B 사인 테타가 나오는데 여기서 사실은 이 각도를 쳐야 되죠. 두 사이의 각도니까 이게 파이 마이너스 테타가 되지만은 여기 파이 마이너스 테타가 되지만은 파이 마이너스 테타는 테타하고 같기 때문에 이거는 M에다가 B에다가 사인 테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서 이 자기 모멘트의 크기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M의 크기는 전류에다가 A, B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고리가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 고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서 이제 M이라는 것은, 여기 방향을 잘 봅시다. 내가 앞에가 흘러가고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위쪽 방향이었죠. 내가 여기서 보고 있으면 되죠. 여기서 보고 있으면 앞쪽이 올라가고 뒤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M 방향 이쪽 방향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M이 되고,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고 전류 I라면은 M의 크기는 IAB로 주어집니다. 자, 요건 또 이제 방향을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또 이제 오른손 법칙입니다. 사실은 방향을 정한 것 자체도. 여기서 전류 방향대로 내가 손을 감싸버립니다. 따라가면서. 이러면은 엄지손가락 방향이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이 되죠. 그래서 자기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을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여기서 보면 AB라는 것은 사실은 I 곱하기 면적이 됩니다. AB라는 것이 사실 요 면적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쌍극자 모멘트는 전류가 흐르는 폐곡선입니다. 사실 아무 모양이나 돼요. 뭐 내가 네모가 쉬우니까 네모를 한 건데 사실 아무 모양이나 되는데 폐곡선이 되고, 그 크기는 M의 크기는 전류 곱하기 폐곡선의 면적, 면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원이다 그러면은 고리, 완전 동그란 고리, 반경 R짜리 고리에 전류 I가 흐르고 있으면은 이때 자기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전류 I에다가 파이 R 제곱 곱하면 됩니다. 요거는 사실은 저 미적분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여기 각각 다 쪼개가지고 저것처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계산을 하면 답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일반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면적으로 조곱으로 곱해주면 된다는 거 기억하고, 그 방향은 전류의 흐름을 따라서 오른손 법칙으로 정한다는 거죠. 오른손으로 전류의 흐름을 잡아주면은 이게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 또는 반대가 되면 칠판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은, 예를 들어 이 녀석은 토크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돼가지고 토크 방향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토크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 자, 그러면은 토크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면은 이 녀석은 이쪽으로 돌아올라 그러겠죠. 이쪽으로 돌아올라 그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기 모멘트가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돌아올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장과 평행한 방향이 됩니다. 돌아올라 그러니까. 자기장과 평행해지면은 M 크로스 B가 되면은 이거는 0이 되죠. 자기장과 평행할 때. 그래서 이 녀석은 토크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 어떤 다른 각도로 있으면은 반드시 토크를 받아가지고 원래 자기장과 평행한 방향으로 돌아올라 그럽니다. 물론 이제 또 이게 완전히 반대로 되면은 이렇게 돼도 토크는 안 받죠. 이렇게 돼도 0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불안한 평형이죠. 여기서 내가 살짝만 쳐줘버리면은, 충격을 주면은 이 녀석의 각도 약간 뒤집어질 테고, 그러면은 토크가 생겨가지고 원래대로 돌아올라 그럽니다. 이쪽으로 돌아올라 그러죠.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때 뭡니까? 그게 원리예요. MRI. 저기 전신 촬영하는 거 있죠. 병원에 가면은 누워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 있죠. 그게 원리가 사실 이겁니다. 그 안에서 자기장을, 여기서 이제 그 자기장을 걸어주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저기 물 속에 들어있는 수소 자체가 사실은 자기 쌍극자 모멘트예요. 수소 원자 자체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쌍극자 모멘트가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를 측정하는 게 우리가 MRI 측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물의 분포를 알 수가 있죠. 그거는 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건 약간 좀 복잡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토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토크가 mu M 크로스 B라는
토크가 있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전기 쌍극자 모멘트에서 모멘트를 전기장 안에 집어넣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Q 플러스 Q자를 해서 P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여기도 토크가 P 크로스 E로 생긴다고 했습니다. 사실 두 개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기 쌍극자 모멘트를 전기장 안에 집어넣으면은 토크가 생겨가지고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이것도 이 녀석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자기장 안에 집어넣으면 자기 쌍극자 모멘트도 자기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설명했던 게 마이크로웨이브를 설명했었죠. 물 분자가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주파를 걸어주면은 전기장이 워낙 빨리 바뀌어가지고 물 분자가 진동하면서 요리가 된다 그랬고, 자, 그럼 이 두 가지 동시에 보면은 여기서 내가 그러면은 내가 이 녀석을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이쪽으로 돌려버리면은, 내가 이쪽으로 돌리면은 이 녀석은 돌아가려고 그러겠죠. 이게 복원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던 녀석을 내가 이렇게 돌려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이게 복원력을 가지죠. 자, 그러면은 복원력이 있으면은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를 이해할 수 있죠. 자, 이 크기는, 토크의 크기는 MB 사인 데타라고 했습니다. 그 데타가 커지면 커지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힘이 만들어내는 위치 에너지는, 여기서 위치 에너지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공간에서 위치를 말하는 거 아니고 각도상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각도에서 0도에서 각도가 있을 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U2에서 U1을 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2번 지점이라 그러고,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이거를 뭐 차이를 봅시다. U2에서 이걸 2번 지점이라고 그러고 이걸 1번 지점이라고 합시다. 이런 말은 U 세타에서 U 제로를 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각도 세타로 측정을 한다고 할 때 U 세타에서 U 제로 빼는 것은, 자, 항상 마이너스 먼저 붙이죠. 위치 에너지 계산하려면 그러면 마이너스 먼저 붙이고, 저 위치 에너지에 힘이 한 일을 쓰면 되죠. 토크가 MB 사인 데타가, 토크가 하는 일은 토크에다가 D 데타를 하면 되죠. 그래서 D 데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얼마에서, 데타에서 제로까지 한 일이 되는 거죠. 저 위치 에너지가 한 일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다시 또 이제 뒤집을 수 있죠. 제로에서 데타까지 MB 사인 데타 D 데타가 되고, 그죠? 사인을 뒤집으면, 자, 이거를 적분을 하면은 사실은 MB 코사인 데타가 나오고,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붙습니다. 코사인을 적분하니까. 그 다음에 제로에서 데타가 돼가지고, 결국 이거는 마이너스 MB 코사인 데타 제로에서 데타까지. 이거를 다시 이제 좀 쓰면은, U 세타 마이너스 U 제로라는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MB 코사인 데타하고 플러스 MB가 되죠. 왜냐면 세타가 0에서는 1이 돼버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기준점을 내가 제로로 잡았는데, 기준점을 내 마음대로 잡기 나름이에요. 기준점의 U 제로를 얼마로 할 것이냐? U 제로를 얼마로 할 것이냐? 그 U 세타라는 것은 마이너스 MB 코사인 데타에다가 MB에다가 U 제로가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걸 통째로 0으로 만들어 버립시다. 그게 제일 편하겠죠. 그러면 그냥 각도 하나만 들어가니까 내가 이걸 통째로 0으로 만들도록 이거를 정하면 됩니다. 위치 에너지는 저 기준점의 위치 에너지 내 마음대로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편리하게 이거를 0으로 만들도록 정해버립시다. 결론은 U0를 마이너스 MB로 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 U 세타는 마이너스 MB 코사인 데타가 되죠. 그래서 자기장 속에 놓인 저기 쌍극자 모멘트는 이만한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장 속에 놓인 전기 쌍극자 모멘트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PE 코사인 테타라는 저기 뭡니까? 저 위치 에너지가 하게 됩니다. 자, 코사인 테타만 보면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이게 내적을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이거는 보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M 닷 B로 될 수가 있고, 이거는 마이너스 P 닷 E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전기 쌍극자 모멘트든 자기 쌍극자 모멘트든 각각 해당하는 전기장 또는 자기장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토크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토크는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위치 에너지는 각각 레퍼런스를, 그러니까 기준점을 적당히 잘 정해주면은 U라는 것은 뭐 세타를 할 것 없이 마이너스 M 닷 B라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U라는 것은 마이너스 P 닷 E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기장이 있을 때, 뭐, 전기장도 또 마찬가지죠. 자기장이 있을 때, 만약에 M 방향이 이쪽으로 되면은, M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M 닷 B가 되는데, 두 개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닷에서 코사인 180도가 들어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나와져가지고, 결국 이거는 M의 크기에다가 B의 크기로 곱한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자기장에서 평행하게 되어 있다면은 이때는 M하고 B하고 평행하니까 U라는 것이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M하고 B의 크기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는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쭉 그려보면은 여기서 0에서 180도까지 그려보면은 이게 코사인 테타가 되는데 0에서 마이너스로 제일 낮고 180도에서 제일 높은 이런 모양이 되죠. 코사인 커브가 되는데 여기가 제일 높아가지고 M, B가 되고 90도일 때 0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제일 낮아가지고 마이너스 M, B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 시스템은 위치 에너지가 제일 낮은 점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모든 시스템은.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중간에 어디 있든지 이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이 방향으로 가려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기 모멘트는 뭐 어떤 게 있느냐? 자기 쌍극자 모멘트는 모멘트는 1번 조금 전에 했던 것이 전류가 흐르는 폐곡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돌아가서 흘러서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만 돼버리면 이거는 그게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아니고 여기서 반드시 어딘가에서 이렇게 닫아줘 줘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다 전류를 어떻게 흘리느냐는 좀 다른 문제지만은 전류가 반드시 이렇게 폐곡선을 따라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기본 입자들. 여러분들 나중에 주면 예를 들어 뭐 전자, 또 여러분들 기본 입자로 알 수 있는 게 쿼크,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쿼크. 요즘 그 조금 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체적으로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로 들어오면은 막대자석, 모든 자석, 이런 것들이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은 지구도 사실 자기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자석, 막대 자석하고 마찬가지니까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됩니다. 전기를 할 때는 우리가 전기를 할 때는 처음에 먼저 전하에서 모든 걸 시작했어요. 전하 Q를 가지고 모든 걸 만들어냈습니다. 자기장에서는 자기 전하가 없습니다. 자기를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자기 전하가 없습니다. 자기 전하가 아니고 그러니까 마그네틱 차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물론 사람들이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주에 뭐 하나는 있을 거다 해서 찾고 있는 사람들인데 존재하지 않고, 자기장에서 가장 기본 단위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이게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의 아주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에서는 전하 Q가 있어가지고, 그로부터 전기장도 만들어내고, 뭐, 전자기력도 만들어내고, 뭐, 다 만들어내는데, 자기장에서는 마그네틱 차지, 자기 전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대 자석을 아무리 쪼개더라도 N극과 S극이 항상 같이 붙어 있지, N극만 따로 뗄 수 없다는 게 같은 이야기예요. N극만 따로 뗄 수 있다는 것은 마그네틱 차지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따로 뗄 수 있다는. 그런데 저기 마그네틱 차지가 없기 때문에 모든 자석은 아무리 쪼개더라도 결국에는 N극과 S극이 같이 있는 자석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모든 자석을 쪼개다 보면 결국 기본 입자로 가겠죠. 전자, 쿼크, 양성자, 뭐 중성자, 이걸로 가는데 이 녀석들도 자기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이 녀석도 쪼갤 수도 없는데도 자기 쌍극자 모멘트예요. 그래서 자기장의 성질은 저기 마그네틱 차지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좀 뭐 성질을 하나 쓸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전기장은 이렇게 전하를 가지고 쿨롬 법칙으로 전기장을 만들어냈는데, 그럼 자기장은 뭘로 만들었냐? 자기장은 전류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은 조금 전에 봤듯이 자기 쌍극자 모멘트 자체가 전류가 흐르는 폐곡선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장은 전류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은 어떤 한 점에, 어떤 P라는 점에 여기 이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거를 나타내는 법칙이, 전류로부터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법칙이 비오라는 사람하고 사바르라는 사람이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 하죠. 자, 전기장과는 달리 조금 또 복잡해요. 귀찮아요. 벡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정의를 합시다. 뭐를 정의하냐면, 조금 전에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을 정의할 때처럼 그냥 요만큼을 잘라냅시다. 요거를 ds라는 아주 작은 길이만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요 길이에 대해서, 그럼 요건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요 길이에 대해서 흘러가는 방향별로 요 방향의 벡터를 우리가 ds 벡터라고 부릅시다. 아주 짧은 방향인데 아주 짧은 거기 전류 세그먼트를 잘라낸 다음에 요게 흘러가는 방향으로 요만한 길이를 ds 벡터라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점까지를 알아야 되죠. 이 점까지를 이거를 r 벡터라고 합시다. 요 거리를. 그럼 이제 벡터가 이제 한 개, 두 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b 벡터가,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는 뭐냐면은, 비오-사바르 법칙은 아는 것들에 뭐가 있냐면은 ds 벡터가 있고, 전류 i를 알고, r 벡터를 알고 있습니다. 세 개를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모르는 게 뭐냐면은, 모르는 것이 이제 b 벡터를 모르죠. 여기서 b 벡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전기 법칙, 전기장에서는 아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Q를 알고 있고 R을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전기장 E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좀 알 수 있지만은, 아는 것에서 이거는 벡터 양이 아니고 스칼라 양이죠. 여기서 벡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벡터 하나로 벡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이 벡터에 비례하는 벡터를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R 방향에 비례하는 방향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아는 것이 이제 벡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벡터에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두 벡터에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크로스 프로덕트 밖에 없죠. 여기서, 그래서 B라는 것은 ds 크로스 R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 법칙이에요. 이거는 사실 수학이나 물리에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아는 것에서 벡터가 하나 있었으면은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건 비례하는 방법밖에 없고, 여기서 두 벡터에서 세 번째 벡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크로스 프로덕트밖에 없죠. 그래서 비오사바의 법칙은 자기장은 dB라 그럽시다. 요 녀석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아주 작은 자기장은 그러면은 어떤 상수가 있고 그 다음에 I ds 크로스 R 유닛 벡터에다가 R 제곱분의 1의 반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수는 4파이분의 뮤 제로라고 씁니다. 요거는 유닛 벡터를 쓴 거는 밑에를 R 제곱으로 보이게 하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은 사실은 자기장도 마찬가지로 전기장과 마찬가지로 R 제곱에 비례해서 감소하고 방향은 이걸로 정하면 됩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거를 좀 응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 상수가 얼마냐? 상수를 적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뮤제로가 4파이 곱하기 10-7승. 우선 이 단위를 봅시다. 이 단위가 뭐가 되는지. 이 상수의 단위는 자, 여기 테슬라가 나와줘야 됩니다. 테슬라가 나와줘야 되고, 상수가 있고,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은 길이 I가 나와 있죠. 길이 I가, 전류 I가 있죠. 그래서 암페어가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DS니까 저 길이 미터죠. 그래서 미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단위 벡터는 그게 없습니다. 단위가 없습니다. 왜냐면 단위 벡터라는 것은 R 벡터라는 것을 그 자신의 길이로 나눠졌기 때문에 방향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터 제곱이 되죠. 이 녀석을 테슬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의 단위는 먼저 테슬라가 나와줘야 되고, 요건 없어지죠.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4파이, 이거는 단위가 없죠. 숫자죠, 그냥. 그래서 뮤제로는 이거를 좀 맨날 못 외는데 4파이 곱하기 10-7승 4파이 곱하기 10-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라는 단위가 됩니다. 그 왜 4파이를 두 번이나 써주느냐? 그냥 간단하게 이거를 그냥 10-7승 테슬라 미터 암페어에다가 I ds 크로스 R 제곱으로 하면은 되죠. 근데 괜히 여기 4파이를 한 번 더 넣어주고 밑에 4파이를 빼는 걸 보면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거는 나중에 그 이유는 찾아봅시다. 자, 그래서 제일 쉬운 것부터 합시다, 일단.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IDS 세그먼트가 있다고 합시다. 방향에 이쪽에 X방향 쪽으로. 그 다음에 내가 수직 방향으로 쭉 해서 G방향 쪽에 여기다 어떤 P점을 잡아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이 여기다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크기는 얼마가 될 건지 한번 보죠. 자, 저 방식으로 그대로 쓰면 DS가 되고, 이쪽이 R 방향이 되죠. 유닛 방향. 유닛 벡터 방향은 이 전류에서 지점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일단 방향만 보자면 DSR을 하면은 이쪽으로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자기장 방향은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그럼 자기장의 크기는 그 자기장의 DB의 방향은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 크기는 자, 크기를 알려면 이 길이를 g라고 합시다. g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자, 크기는 그러면은 db의 크기는 4파이분의 mu 제로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I ds 크로스 r의 크기에다가 g 제곱을 하면 되죠. 거리니까. 자, 근데 이제 이건 둘 다 수직이죠. 수직이니까 뭐 곱할 것도 없어요. 이거 r은 곱하나 마나 크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4파이 I ds g 제곱이 되죠. 요게 이제 요 라인이 만들어내는 g 위시점에서의 그 자기장의 크기가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X축에 이걸 도선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긴 도선을. 무한도선. 무한도선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 점의 자기장이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무한도선을 만들고 보면은 여기 딱 원점에 있는 녀석은 편했어요. 딱 금방 답이 나오죠. 자, 원점에 좀 벗어나면은 여기에 있는 ds는 이게 x방향. 원점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r 방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r 방향이 이쪽으로 가버리죠. 자, 그러면 이제 좀 귀찮아지죠. 여기서 뭐냐면은 각도 베타가 들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우선 방향을 봅시다. 방향. 이게 방향을 보면은 r 크로스, 그러니까 ds 크로스 r이니까 방향은 어느 지점을 보더라도 여기를 보더라도 ds 크로스 r, ds 크로스 r, ds 크로스 전부 다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이에요. 어디를 어느 점을 잡든지 전부 다 이 점에서의 자기장은 다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벡터를 더해줘야 되는데 사실 저기서 자기장을 구하면은 자기장을 구하려면은 db를 다 더해줘야 되죠. 자, 근데 벡터를 더할 때는 방향이 다 바뀌어지면 굉장히 귀찮은데 우리가 편리한 점은 다행히 방향은 전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크기는 그냥 크기만 다 더해주면 돼요. 방향은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우리가 다 정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크기만 정해주면 되죠. 자, 크기를 하려면은 자, 이 녀석을 또 봅시다. 이 녀석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x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라 그러죠. x만큼 떨어진 데서 이만큼 가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 진짜 사인 테타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아,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길이도 바뀌는구나. 길이. 요 길이가, 길이 r이라는 것은 r제곱은 x제곱 플러스 g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를 놓고 비오사바리 법칙을 다시 써놓고 봅시다. 그러니까 저기 db는 mu0 나누기 4파이 r제곱분의 I ds 크로스 r.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인 테타만 알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에서는 이게 db의 크기는 4파이분의 mu0 I ds 하고 사인 테타 ds라는 게 사실 dx가 되고 나누기 r 제곱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 사인 테타가 계속 바뀌죠. 왜냐면 여기서는 90도였으니까 좋았는데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커지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먼저 사인 테타가 얼마인지 봅시다. 사인 테타를 알려면은 이 벡터의 x 컴포넌트만 알면 되죠. 사실은. 그죠? 여러분들 했죠,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보면 됩니다. 요게 사인 테타예요. 이 벡터에. 그러면은 r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r 벡터는 이 점에서 r 벡터는 마이너스 x에다가 g가 됩니다. 그게 r 벡터죠. 그 다음에 r 유닛 벡터는 이거를 이 길이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g제곱분의 마이너스 xg가 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코사인 테타, 사인 테타라고 부르죠. 아, y 컴포넌트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유닛 벡터를 코사인 테타, 사인 테타로 쓸 거 아니에요. 이 각도가 테타라면은 극좌표계 배웠죠, 수학에서. 자, 그래서 결국에 사인 테타라는 것은 여기서는 x제곱 플러스 g제곱분의 g가 사인 테타가 됩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는 1이 딱 돼줬죠. 그 다음에 x가 0이 아니면은 1이 아닌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다 조립을 해봅시다. 이 db의 크기는 μ0 나누기 4파이에다가 I dx는 그대로 길이는 내가 계속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r제곱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g제곱이 들어가고, 사인 테타가 x제곱 플러스 g제곱분의 c가 들어가요. 이게 사인 테타가 됩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하면은 4파이분의 μ0 i가 나오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g제곱에 2분의 3승분의 μ0 g까지, 여기 g까지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dx가 되는 거죠. 여기 g도 x에 대해서 안 변하니까, 내가 x축으로 이렇게 쭉 다 더할 거 아니에요. 안 변하니까 나오고. 자, 이것만 적분하면 됩니다. 이거를 적분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든 책 뒤에 보면은 적분표가 나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답을 외워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느냐 봅시다. 적분을 실제적으로 하진 않을게요. 답을 쓰면은 결국은 2파이 g분의 μ0 i가 나옵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참. 그래서 b라는 것은, b의 크기는 이거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더해야 되죠. 다 더하면은 2파이 g분의 μ0 i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리의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도선에 전류 i가 흐르고 있으면은 여기서 도선에서 거리 r만큼 떨어진 점, 여러분들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은 어떻게 되느냐, 왼손 오른손 법칙으로, 고등학교 때는 오른손 법칙이라고 그랬죠. 전류를 이 엄지손가락 따라가면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방향이 나온다. 자, 이건 이제 우리는 좀 유식하게 여기 세그먼트 i를 잡아가지고 여기 r 크로스 하면은 ds 크로스 r을 하면은 들어가는 방향이 나온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오사바르 법칙을 써서 자기장 방향을 구하나, 고등학교 때 배운 오른손으로 구하나 됩니다. 오른손으로 구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이고, 그 크기는, B의 크기는 2파이 R분의 μ0 I가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걸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고등학교 때는 이 기호를 안 썼으니까. 7승 I 나누기 R 해가지고, 뭐 테슬라. 이렇게 나온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I는 암페어를 넣으면 되고, R은 미터를 넣으면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μ0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기 때문에 2파이를 나누면 2가 나오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상수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나오는 게. 적분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책 뒤에 있는 적분표를 봐도 되고, 아니면은 한번 해봐도 되겠죠. 조금 귀찮지만은, 약간은 귀찮아요. 이거 적분하는 게. 자, 이게 이제 긴 도선, 무한도선에서 무한도선이 만들어내는 전기장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볼 수 있는 것이 고리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동그란 고리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동그란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반경 R짜리 고리를 만들어서 여기 전류 I를 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중심점에서의 자기장을 만들어 봅시다. 자,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방법을 쓰면은 또 이렇게 오른손 법칙으로 전류를, 그때는 갑자기, 이때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보면은 이 오른손 법칙을 하는데, 이 전류, 무한도선에서는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놓고 자기장을 구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도선이, 이제 동그란 도선이 있으면 갑자기 전류 방향 손가락으로 감으라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 된다 그럽니다. 이 두 말이 안 맞죠. 저쪽에서는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었는데, 이때는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 돼요. 자, 근데 이것도 여기서 우리가 DS를 잡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R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죠. 중심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중심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럼 ds 크로스 r을 하면은 ds 크로스 r을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다시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걸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고리로 된 만큼 있는데 여기를 잘라내면은 여기가 ds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 이쪽이 r 방향이 되죠. 그래서 ds 크로스 r을 하면은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ds 크로스 r을 하면 나오는 방향에서 자기장 방향이 위가 됩니다. 어느 걸 써도 돼요.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자기장 방향을 구하든지 아니면 귀찮으면 고등학교 때 배운 방식으로 쓰세요.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전류를 감싸서 한다.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방향은 B인데 자 이제 원으로 되면 참 편리한 게 이거예요. 내가 또 여기를 잡아도 또 R 크로스를 하면은 방향이 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내가 이 원에 있는 어느 부분을 잡더라도 그 부분에 있는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중심에서 항상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이에요. 자, 이제 크기는, 이제 방향은 일정해진 거죠. 자, 이제 크기를 봅시다. 그 크기는, 자, 일단 크기는, 그러면 db의 크기는 다시 또 4파이분의 μ0 I ds 크로스 r 제곱의 이거의 크기죠. 자, 원은 더 편한 게 이제 이 거리도 다 일정합니다. 모든 점에서. 그래서 이 r 제곱이라는 게 그냥 r 제곱으로 거리가 일정해요. 그 다음에 모든 점에서 이걸 잡더라도 r 벡터하고 ds 벡터를 보면 다 수직이에요. 수직이니까 저 위에 각도 사인 테타도 전혀 안 바뀝니다. 사실 이 직선보다 더 편해요. 직선은 이걸 한번 적분을 해야 나오는데 이거는 적분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4파이분의 μ0에다가 I ds 나누기 r 제곱이 됩니다. 90도니까 사인 테타가 1이니까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거기 센터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는 이거를 4파이분의 μ0 I ds r 제곱이 되는데 상수를 다 꺼냅시다. 그럼 4파이 r 제곱분의 μ0 i는 상수가 다 나오고 이게 나오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원을 아주 작은 조각으로 다 나눈 다음에 이 길이를 다 더하는 거죠. 길이를 다 더하면은 원둘레가 나오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 길이를 다 더하면은 4파이 r 제곱분의 μ0 i에다가 길이를 다 더하면 2파이 r이 나옵니다. 원둘레 길이를 다 더하는 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자기장의 크기는 고리 모양으로 된 그 도선에 전류 I가 흐르고 있을 때 그 센터,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는 그러면 R 하나는 없어지고 파이 없어지고 2도 없어지가지고 결국에는 2R분의 μ0 I가 나오죠. 자,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거기서는 또 이제 2파이 곱하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공식을 배웠을 겁니다. 요거는 문제가 참 편리한 게 어떤 문제도 많이 나오냐 하면은 저기 책에 연습 문제 보면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 고리를 다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기서 중심을 잡았을 때, 뭐 90도만 했을 때, 요거만 했을 때 얼마가 되느냐, 요 자기장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참 구하기 쉬워요. 여기 다 또 마찬가지로 방향도 같고 거리도 같기 때문에 전체 자기장의 4분의 1이면 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오사바르의 법칙만 알면은 db는 4파이, 예? 어디서? 왜 폐곡선만 나올 필요는 없지. 이건 자기장은 지금 폐곡선에서만 자기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장은 전류 세그먼트만 있으면 자기장이 생깁니다. 전류만 어디라고 흐르고 있으면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론 이런 모양으로 전류를 어떻게 흘리느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전류라는 것이 어딘가 들어가서 나와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문제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 반드시 폐곡선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장은 이렇게 중간에 끊겨 있어도 돼요. 다만 이제 여기다가 전류를 어떻게 흘리냐, 그건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비오사바르의 법칙은 모든 전류 세그먼트에 대해서 I ds 크로스 r로 해서 r 제곱으로 이렇게
전류 세그먼트만 있으면은 자기장이 생깁니다. 반드시 폐곡선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이용을 하면은 조금 편리한 걸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두 개의 무한도선이 있다고 합시다. 두 개의 무한도선. 도선이 있어서 여기에 IA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고 여기에 IB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두 개의 무한도선이 흐르고 있을 때 이 녀석들이 힘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힘을 받는지 한번 보죠. 자, 우선 뭘 생각하냐? 이 녀석이 여기에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봅시다. 자기장을 보면 조금 전에 했었죠. 조금 전에 하면은 결국에는 여기에는 이 녀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 여기서 그죠? 칠판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 그 크기는 B의 크기는 바로 저 어디에 적혀 있었는데 B의 크기는 A가 B에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크기는 이거는 2파이 두 개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합시다. 2파이 D분의 뮤 제로 IA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장 안에 있는 전류는 힘을 받는다 그랬죠. 그건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IL 크로스 B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길이를 단위 길이를 골라내죠. 단위 길이. 단위 길이를 골라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L이 없어지죠. 단위 길이를 골라내면 방향을 먼저 봅시다. 방향을. 자,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L이 이쪽 방향이고 B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이렇게 돌리면은 인력이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F가 이거는 A가 A 때문에 B에 생기는 힘은 저쪽으로 끌리게 되고 그 크기는 F A 단위 길이는 단위 길이가 귀찮으면 L을 넣어도 돼요. 여러분들 뭐 L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단위 길이는 IB에다가 L을 넣고 L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다 수직입니다. 뭐 이것도 수직이고 저것도 수직이니까 사인 테타는 1이고 그래서 B 자기장의 크기는 뮤 제로 IA 2파이 D가 돼가지고 단위 길이당 받는 힘은 2파이 분의 뮤 제로 IA IB분의 D가 되죠. 그래서 두 전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 힘을 받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얘가 이쪽에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아, 그 다음에 두 개는 인력이었어요. 제가 전류를 이렇게 하니까 두 개가 이쪽으로 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같을 때는 전류의 방향이 같을 때는 인력이었어요. 자, 물론 여기서 내가 전류 방향을 B 전류를 뒤집어 버리면은 밀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다를 때는 청력이 됩니다. 전류의 방향이 같은 도선 두 개 흐르고 있으면은 두 개는 끌리고 전류의 방향이 반대인 도선이 두 개가 있으면 얘는 밀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 녀석이 여기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여기 자기장은 또 여기서는 이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조금 전에 거와 똑같이 생각하면 되죠. 자, 그 크기는 이 크기는 A의 B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크기는 그 크기는 마찬가지로 2파이 D분의 뮤 제로 IB가 되죠.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또 단위 길이를 잡아가지고 힘을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IL 크로스 B라면 L 크로스 B가 나오는 방향이죠. L 크로스 B를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인력이에요. F B가 A에 만들어낸 힘입니다. 그래서 서로 말이 맞죠. 왜냐면 작용 반작용을 생각을 하면은 서로 말이 맞아야 되죠. 왜냐하면 저 위에 도선이 A 도선이 B 도선을 끌어당기면은 그러면은 뭡니까 똑같은 힘이 반대 방향으로 생겨줘야 돼요. 작용 반작용으로. 그래서 이 A 도선도 B 도선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똑같은 힘이 생기는 걸 봅시다. 그래서 B가 A에 만들어내는 힘은, 이건 또 다시 또 A에다가, 그죠? 길이 LL 없어지고, 그 다음에 B가 만들어내는 저항이장 2파이 D분의 뮤0 IB가 돼가지고, 2파이 분의 뮤0 IA, IB 나누기 D가 되죠. 그래서 A가 B를 당기는 힘이나, B가 A에, 그러니까 당기는 힘이나, 그러니까 이 도선 때문에 이 도선이 받는 힘이나, 또는 이 도선 때문에 이 도선이 받는 힘이나, 크기는 같습니다, 두 개가.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였죠. 그래서 이제 작용, 반작용이 맞습니다. 하나가 작용을 하면은 반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사실은 청력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청력할 때도 계산을 해보면은 서로 방향이 하나는 밀어내고, 하나는 이쪽으로 밀어내고, 방향 반대고, 크기는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